자,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그래도 알면 더 좋은 잡다한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우유미 잡박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심장입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재미있는 대화로 시청자분들과 함께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텐데 저와 함께 재미있는 잡다한 소식을 전달해 주실 교수님들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국립목포대학교 전기공학과 김선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편에서 환하게 웃고 계시죠? 국립목포대학교 에너지화학과 이용훈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두 분을 모시고 제가 재밌게 좀 대화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혹시 저희 방송 좀 보고 오셨을까요? 네, 오기 전에 한번 앞에 진행한 것들 보고 왔습니다. 네, 보니까 좀 어떠셨나요? 앞에 교수님들께서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네네. 지금 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좀 보고 오셨는지 네네, 짧게 보고 왔습니다. 네, 어떻던가요? 어떤 어려울 수 있는 얘기인데 재밌게 이렇게 교수님들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제가 방송을 해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그 두 분의 교수님들이 나름대로 케미 얘기가 좀 맞아야 실은 방송에 도 잘 빠지는 느낌인데 두 분은 어떻게 관계가 좀 어떻게 되시니 보고엔? 이번 네. 촬영을 계기로 네네. 이렇게 친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배님이고 이제 후배님 되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악수 한번 제가 있을 테니까 악수 한번 사이좋게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면 악수 한번. 네, 재미있게 자주 해주시라고. 네. 자, 먼저 우리 전기공학과 우리 김선필 교수님 학과 소개를 좀 부탁을 좀 드려볼까요? 네, 저희 전기공학과는 21세기 사회에서 핵심이 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 자동차, 로봇 그리고 산업 자동화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엔지니어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 학과에서는 이론과 그리고 이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네. 산업 현장에서 이론에서 배운 것들을 네. 잘 활용할 수 있는 엔지니어 양성을 목표로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전기공학과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자부심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대한민국은 전기부터 시작을 한다. 네, 그런 느낌으로. 네. 그리고 에너지화학과 이용 교수님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저희 에너지화학공학과는 사실 목포대학교에 이제 작년에 이렇게 신설이 된 학과이고요. 그 쉬운 화학을 이용해서 어떻게 실생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는 네. 학과입니다. 요즘 2차 전지가 대세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 2차 전지를 만드는 그런 과정도 이제 집중해서 이제 배우는 그런 학과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핫한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앞으로 핫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이긴 하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이 부가가치가 좀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이제 우리나라가 반도체 이후에 먹고 살 수 있는 네. 산업은 2차 전지죠. 네. 그래서 2차 전지 엔지니어가 네.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언제나 우리 2차 전지 이전에 시작은 전기다. 네, 맞습니다. 전기가 없으면 저희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예.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생각을 또 가지고 오늘 재밌게 풀어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과 함께 더욱더 똑똑해지는 시간 잡박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참으로 신박합니다. 바로 꿈의 물질 초전도체의 모든 것. 발음도 잘 안 돼요. 초전도체의 모든 것. 상당히 좀 신박한 그런 내용이 되도록 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초전도체가 뭔지 상당히 좀 궁금한데 이게 어떤 건가요? 그 초전도체라는 게 어떠한 물질이 특정 물질이 임계 온도라고 하는 네. 그 온도 밑으로 떨어졌을 때 네. 그 저항 성분이 0이 되는 물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항 성분이 0이 되게 되면 이게 현실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요? 저항 성분이 열이 되면 전기가 보통 흐를 때 네. 저항 성분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고 네. 손실이 있는데 0이 되면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요만한 전지로 자동차도 움직일 수 있다.
거기까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너무 많나요? 그래도 그 지금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예. 구간할 수 있을 거고 더 활용을 잘할 수가 있겠죠. 신은 오늘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 작가가 저한테 이거 문자를 보내준 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밈을 좀 보내줬는데 보시면 보세요 교수님. 요렇게 이거 MRI죠 MRI를 5천에 할 수 있는 검사를 5천에 할 수 있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좀 비싸거든요. 네. 근데 이걸 할 수가 있고 또 지금 이제 도시가 둥둥 떠 있어요. 네. 도시가 둥둥 네.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 둥둥섬 같은 경우에 네네. 저희가 초전도체 영상을 좀 찾아보면은 네네. 보통 어떤 물체가 공중에 떠 있습니다. 아, 그게 이제 자기장이 이제 침투하지 못하는 그 네. 성질을 이용을 해서 물체가 공중에 떠 있는데 예. 왜 충분히 좀 근거 있는 그런 밈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야,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밈들이 지금 이제 기대가 되잖아요. 막 기대가 되기도 하고 그냥 그림만 봐도 어떻게 이제 MRI를 3,000원, 5,000원에 건 것도 아니고 아니 왜 이런 밈들이 나타났을까요? 이러한 밈들이 나타나게 된 이유가 네네. 과거에는 그 초전도체 기술이 그 극저온 임계온도 이하에서만 이제 가능했던 기술이어서 네네. 주변 장치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음. 그런데 그 LK99라고 네. 대학교 연구실에서 이게 상온 초전도체 물질을 발견했다라는 이제 발표를 하게 됐고 아, 네네. 그러면서 이제 상온 초전도체라는 게 정말 꿈의 기술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주변에서 응원하는 메시지 차원에서 밈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는 이 발표된 게 정말 할 수 있는 기술이냐라고 하는 의심이라든지 좀 검증 관련된 의견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찌되었든 우리는 응원을 한다. 이러한 형태의 다양한 의견들, 생각들이 밈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 이제 요거 이제 응원한다는 걸 네. 보면서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보니까 99년도에 그 발견을 한 건가요, 이거를? 최초로 발견했던 거는 뭐 이제 100년 전에 이제 발견했고 예, 우리 물질을 네, 발견을 했었고 예. 그리고 대학교에서 이제 1999년도에 예. 섭씨 127도 이하에서 이제 현상이 보이는 물질을 발견했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예. 이제 상온 우리가 이야기하는 24도, 23도 이 온도에서 초전도 현상을 발견을 했다. 아, 이제 99년도에는 초전도 현상을 보이는 상온 초전도체를 했었고 지금 네. 상온에서 네. 아 됐다. 아 그러면 궁금한 게 이제 AK99가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드디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네네. 이 초전도 현상을 이용할 수 있겠다. 아, 그러면은 사실 그 경제적인 가치는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리고 상온 초전도체에 대한 특허, 그런 것들의 가치가 이제 굉장히 커지는 거죠. 네. 만약에 우리 이제 연구팀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네. 이게 정말로 검증이 되고 실제로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네.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을 겁니다. 어, 근데 이제 아직 그 부분이 정말로 이게 완성된 상온 초전도체냐 아니면은 다른 현상을 이제 초전도 현상으로 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냐 그런 것들이 이제 확실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네네. 세계 여러 나라의 연구팀들이 네. 검증을 해봤는데 네. 잘 안 되더라. 안 된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상당히 좀 어려운 네. 그 기술이다. 네. 라고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이제 말씀처럼 이걸 진짜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그 부에 나가 되는 건가요? 그이 머스크를 끼워넣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아, 일론 머스크를? 거의 그 정도죠. 초전도체가 어떻게 하다 좀 발견이 됐는지 궁금해요. 발견된 것은 100년도 더 전에 이렇게 초전도 현상이 발견이 됐는데요. 네네. 아까 우리 김선표 교수님이 임계 온도, 그러니까 아주 낮은 온도 이하에서 이제 이런 현상이 관찰된다 그랬습니다. 네네. 1911년에 이제 우리가 액체로 알고 있는 수온, 근데 이제 낮은 온도로 마이너스 네. 269도. 마이너스 269도면 네.
아주 극저온. 그냥 이렇게 이제 모든 게 얼어붙는. TV에서 보는 물총 쏘면 바로 오잖아요. 예. 그 이상인데요, 이 정도는. 굉장히 낮은 온도죠. 예. 그 정도 온도에서 수온이 이제 정기적인 저항이 0이 되는 그런 현상이 1911년도에 관찰이 됐고요. 네네네.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자기장을 밀쳐내면서 공중에 뜬다. 예, 그런 현상도 보였고, 예. 2000년대 초에는 이제 노벨상도 받았던 이게 노벨상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런 주제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우리 그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그 이야기하셨던 이런 뭐 MRI, 내지는 뭐 또 뭐 이런 것들, 뭐 이게 붕붕 떠 있는 도시, 뭐 이제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소린가요? 마이너스 269도에서.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 온도가 이제 높아지는 게 관건이죠.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이게 정말 그 실현이 가능하다고 하면 인류 역사가 뒤바뀐다. 네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면은 LK99? 네. LK99가 뭐예요? 이제 상온에서 네네네. 이제 높은 온도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이런 온도에서 이런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물질, 그것을 만드는 게 사실 이제 사람들의 꿈이고요. 네네. 이제 그것을 만든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대학교 연구팀이 네네. 이제 발표한 그런 물질의 이름입니다. 그렇군요. LK-99. 네. 상당히 네. 저도 이제 작가니까 네. 실은 이제 제가 이제 모르는 것도 익혀야 되고 또 알면 더 이제 더 소개를 해야 되라고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 초전도차라는 이제 물질이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제 뭐 보면은 그 이제 우리 삶을 바뀔 수 있는 뭐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 좀 했는데 이게 정말 그 이제 우리 생활화 된다면 우리 세계가 어떤 것들이 많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초전도체가 일단은 그 저항 성분이 0이 된다라는 게 전기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 기존에 두껍던 전선을 더 얇게 만들 수도 네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핸드폰 경우에도 우리가 사용을 하다 보면 열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만약에 초전도체로 된다? 그럼 핸드폰을 아무리 많이 하건 사용을 하든 아니면 게임을 하든 이 열이 많이 발생하는 게 없어진다. 네네. 에너지 손실이 없어진다. 핸드폰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예를 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카메라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뭐 3-4시간 쓰면은 배터리가 이제 나가고 네. 그리고 이제 발열이 있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오래 노타가 안 돼요. 네. 그럼 이런 것들도 실은 이제 한번 충전하게 되면 24시간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 아닌가요? 네, 훨씬 효율이 좋아지죠. 이제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가면 운대리겠고 지금 신뢰가 되. 그러면 교수님 네. 현재 그 상황은 어디까지 지금 기술이 지금 안착이 됐나요? 지금은 이제 저온에서 네네. 일어나는 초전도 현상에 대해서는 뭐 실험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다 이제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이걸 상온에서 구현하는 것이 이제 꿈이죠. 상황에서 이제 구현을 하는 게 상당히 좀 이 꿈이다. 그러면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질문인데 이 상용화까지는 얼마나 걸리는지 좀 지금 그 교수님들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꽤 올릴 것 같긴 한데 네. 얼마나 좀 걸릴지. 가늠하기가 사실은 쉽진 않습니다. 네네. 네, 우리가 그 달에 여행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지가 뭐 100년 이상 됐겠죠, 아마. 그렇죠. 상온에서 이런 초전도 현상을 구현하겠다 그 정도까지 걸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꿈의 기술들이 대략 한 100년쯤 지나면 뭐 가능성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 말씀처럼 실은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봐왔던 그 이런 세계들 있잖아요. 이거 이제 원래 이 핸드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만화 영화에 나왔던 내용이었고 그리고 이제 전기 자동차 이런 것들도 이제 영화에서 나왔던 그 백투더 퓨처 네네. 그런 것들이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현실화 되고 있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재미있는 그런 내용 같은데 그렇다고 하게 되면 우리 초전도체는 이제 한 100년 정도를 예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미래에 좀 사용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들은 좀 어디 수준까지 와 있나요?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단 가장 가깝게 볼 수 있는 게 뭐 태양광 발전소. 네. 우리가 뭐 고속도로라든지 시골 같은 데 가면은 많이 볼 수가 있고요. 또 수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소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판이 돼서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기술들이 있고 또 뭐 2차 전지 같은 것들도 있고요.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 뭐 이미 10년 넘게 사용되는 것들도 있고 네네. 앞으로 이제 활용될 뭐 해양 에너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신재생 에너지들이 연구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그 호남에는 이렇게 그 뭐예요? 이 풍력 발전? 네, 네. 풍력 발전이 상당히 좀 이렇게 또 태양광 이런 것들 상당히 좀 그 이슈가 되고 있지 않나요? 예, 네. 아무래도 바닷가이기 때문에 네네. 육지하고 바다 사이에서는 계속 바람이 불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그런 해상 풍력 발전이라는 예. 그런 것들을 하기에 뭐 입지가 좋은 조건이죠. 우리 조금 전에 이제 질문을 우리 교수님한테 들었습니다만 우리 신재생 그 에너지가 우리 어디까지 와 있다고도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지금 뭐 태양광은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네. 뭐 풍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다음으로 올 게 이제 수소 연료. 예, 그래서 뭐 사실 바닷물 같은 것들 네네. 그런 것들을 이제 분해해서 수소 연료를 만드는데도 사실 태양광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네네. 예, 그다음에 좀 더 먼 미래에 올 것은 이제 인공 태양이라고 부르는 이제 핵융합 기술. 인공 태양? 예, 예. 이거는 잠깐 그 초전도 바로 아래에 속하는 건가요? 예, 이제 인공 태양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초전도가 올 것 같습니다. 인공 태양이 뭐예요? 그런 게 또 있어요? 예, 예. 이게 어떤 건가요? 지금 이제 태양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네네. 그 원자들이 서로 합쳐지는 핵융합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거든요. 네네네.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원자핵이 이제 부서지면서 만들어지고, 근데 태양에서 일어나는 일을 여기서 우리가 뭐 어떤 실험실에서 발전소에서 또 구현을 하게 되면 그 에너지를 또 많이 만들어낼 수 있죠. 이제 그러니까 태양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지금 많은 나라에서 네. 상당히 진전이 됐고요. 네네. 우리나라도 뭐 K스타라고 예. 부르는 그 인공태양 연구 시설이 있어서 네네.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발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궁금한 게 우리 나라의 이런 뭐 태양 만드는 뭐 예. 그런 기술들 그리고 제가 어렸습니다만 초년도 기술들이 네, 예.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인공 태양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제가 뉴스로 들은 기사로는 일단 세계 최초로 1억 도시를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그래요? 해서 실험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뭐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 저희 초반에 이야기했지만 LK99처럼 일단은 학회 우리 상온에서 이러한 물질이 가능성이 있는 걸 발표할 수 있는 수준. 네. 그래서 거의 뭐 세계 앞에 선도 주자들과 같이 나란히 달리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교수님 하는 정보는 어디까지? 지금 핵융합 에너지는 어떤 세계 선두 그룹에 이제 끼어 있고요. 네. 공동 연구도 활발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원자력 기술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것을 소형화해 가지고 뭐 또 좀 안전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 기술. 예, 그런 것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또 에너지를 저장하는 그 배터리 기술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그렇군요. 예, 보니까 우리 그 지역에서도 그 SMR이라고 그런가요? 네네. 소형 원자로. 이 보니까 목표대학교에서도 이걸 갖다가 이렇게 연구소를 만들고 막 그런 걸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학생들이 이제는 예전에는 그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걸 배웠다가 죄송합니다 교수님. 근데 언제나 시작은 그거잖아요. 예, 그렇게 시작했지만 이제 우리 그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걸 이제 그 배움에 이게 달라지겠네요, 아니요. 네, 에너지 원에 대해서 예. 공부하는 주제들이 네. 많이 달라질 수 있죠.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자, 오늘 초전도체를 가지고 제가 재미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실은 더 깊이 이야기를 좀 들어가고 싶어도 워낙 어려운 그런 내용이어가지고 네. 우리 그 교수님한테 1 더하기 1은 아무 2 바로 나오는데 이거는 뭐 지금 그 아직 그 상용화되고 있는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 교수님 것이는 정확하게 답변을 시원하게 넘겨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확실한
이 초전도체라는 이런 기술은 전 세계 인류를 바꿀 수 있는 기술이다라는 데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두 분의 교수님과 재미있는 대화를 나눠봤고요. 자, 이제 학생들이 궁금해야 하는 그런 질문들을 모아서 전달해드리는 교수 톡톡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이제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전기하게 되면은 우리 일상생활에 정말 인류에서 빼먹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교수님, 우리 학과의 취업 분야와 미래 전망 상당히 궁금합니다. 전기공학과가 흔히 딱 생각했을 때 처음에 이제 송배전 공사 쪽을 많이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네네. 물론 그런 분야도 있지만 요새 우리 일상생활에서 전기를 안 쓰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는 뭐 한전이라든지 네. 이러한 뭐 송배전 관련 계통에서 취업을 해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결국엔 전기자동차도 전기기술이 집약적으로 들어간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전기차 관련 분야로도 취업을 할 수가 있고요. 네네. 그래서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본인들이 원한다면은 뭐 작게는 뭐 핸드폰, 뭐 충방전기, 뭐 이런 분야들 다양한 분야로 취업을 할 수 있고요. 네네. 앞으로는 전기를 더더욱 안 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AI가 발전이 되면서 거기에 들어간 데이터 센터들 거기를 운영 유지하는 게 결국엔 많은 양의 전기가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로도 더 취업이 진출이 가능해서 앞으로도 계속 무궁무진하다. 미래의 취업 분야는 미래의 취업 전망이 굉장히 밝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실은 이제 전기공학과 하니까 실은 우리가 예전에 전기공학과 나오면은 이제 연구도 연구지만은 일단은 우리가 아는 공기업 네. 전봇대 네, 이제 그런 거 도움 많이 준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가기도 막 그랬었잖아요. 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또 많이 달라졌네 분위기가. 네, 이제 그거에 이제 줄어든 게 아니라 네네. 그거 플러스 좀 더 넓은 분야로 이제 취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공사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뭐 아니면 연구소, 뭐 학교 이런 다양한 곳으로 이제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궁금한 게 전기공학과 어려워요, 에너지화학공학과 어려워요? 근데 궁금해가지고 따로 두 분 토론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교수님 취업 분야와 이제 미래 전망이 궁금합니다. 네, 그 화학공학은 그 예전에는 뭐 석유화학공업 뭐 이런 것들 네. 많이 관련이 있었는데요. 이후에는 이제 화학이 필요한 산업 전반에서 이렇게 필요로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제약회사, 화장품회사, 뭐 식품회사,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회사, 네네.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도 화학공학이고요. 네, 최근에는 배터리, 2차 전지 회사에서 이런 화학공학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취업 분야는 굉장히 넓고 네. 미래 전망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그런 산업 분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네네. 미래 전망도 좋은 그런 학과입니다. 화학과에서 이제 에너지화학과 공학과이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된 2차 전지 관련된 문제하고 네. 아까 좀 화학 그러니까 화장품. 네, 전통적인 그런 그 화학 산업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실은 이제 화학하게 되면 왠지 모르게 좀 어렵게 느껴지고 그러잖아요. 예, 예. 뭐 그러진 않나요? 고등학교 때 이제 너무 이제 시험을 잘 봐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지긴 하는데요. 실제로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고 우리 실생활 문제 해결에 필요한 화학은 네. 그렇게 어려운 화학은 아니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막 교수님들이 이렇게 알아주고 이렇게 막 그런 게 아니군요. 예, 예. 생각보다 그러면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소리. 네, 네, 실용적인 예.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배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혹시 제자분들 중에서 네, 네. 잘된 제자분들이 교수님 에너지 공학과 합 출신 중에서 그렇죠. 저희 이제 반도체 회사에서 네. 그 화학 분석실에서 이렇게 일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예. 또 제약 회사에서 주로 이제 약을 만들게 되면 그 약이 잘 만들어졌는지 품질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품질 검사하는 요원들도 있고요. 예. 그러면은 궁금한 게 이제 두 분 이제 에너지 전기공학과고 이제 에너지 화학과인데 이게 실제로 막 실험실에서 연구하다 폭발하거나 그런 경우도 막 있고 그러나요?
실제로는 이 폭발하는 환경을 저희가 안 만들고 항상 안전한 환경에서 실험을 하고 학생들이 다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혼자 이제 실험을 하다가 리튬 이온 배터리,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리튬 인산철 배터리 이제 화재가 한번 난 적이 있어서 좀 시겁했던 적이 좀 있습니다. 아 근데 보면은 이제 학생들이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예전에 그 자동차 정비소 하게 되면 이제 제자를 키울 때 플러스 말해서 이렇게 해보잖아 이렇게. 네. 야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이거 한 번씩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야 위험한지는 알지 않나요? 아, 그 위험하기 때문에 네. 충분히 저희가 말과 그 관련 자료로 이렇게 위험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계속 숙지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배우는 학생들 입장에서 정말 안전한 환경에서 이런 것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특히 전기 같은 경우에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그죠. 부주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 차원에서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이렇게 준비를 사고 나지 않도록 네. 하는 거. 에너지 학과도 뭐 이제 그런 폭발 사고나 그런 데는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가끔 이제 화학이나 화학공학 실험실에서 네네. 실험실 사고가 났다. 예, 뭐 네, 뉴스 그런 나오죠. 뉴스들에 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위험하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매 학기 실험실 안전 교육을 굉장히 그 하드하게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목포대학교에서는 그런 사고는 예.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잘 이제 지켜지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 우리가 보면은 말씀처럼 실은 그런 사고들이 정말 큰 부주의가 아니면 잘 나지는 않잖아요. 네네. 또 이제 그만큼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렇게 좀 사고 위험이 있으면 연봉이 세잖아요. 그걸 보고 가는 친구도 있어요. 네네.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예. 이거 있거든요. 예. 자, 그 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나서 이제 뭐 자격증 어떤 것들을 좀 딸 수가 또 있나요? 보통 저희 전기공학과 학생들은 이 전기 기사 자격증 네. 또는 뭐 전기 기능사 뭐 이런 자격증을 따서 나가고 있고요. 네네. 그 이외 관련해서 뭐 기기 설비 관련된 자격증들 다양한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도 일단은 저희 전기공학과 학생들은 일단 전기 기사 자격증 정도 취업해서 따서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야 전기 기사 하나 따면 평생 먹고 살아야. 요즘에도 그렇죠. 똑같죠. 과거만큼은 아니어도 네네. 일단은 전기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네. 일단 밥은 벌어먹고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든든한 네. 우리 삶의 그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네. 그만큼 시험도 네, 어렵잖아요. 시험도 굉장히 어려운고요. 그리고 필기와 실기를 다 준비해서 네.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보통 3학년, 4학년 학생들이 이제 많이 준비를 해서 네. 우리 학교 같은 경우 전기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네. 많이 기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졸업을 하고 있습니다. 10명에서 몇 명 정도 가능한? 10명이면 그래도 한 5명 정도. 오, 괜찮네요 그러면. 예. 딱 합격했다 그러면은 교수님이 든든하시겠네요 마음이. 네, 이게 1년에 시험을 좀 3번 좀 나눠서 보고 있는데 1학기에 이제 뭐 초기 1차 시험 합격한 학생들, 2차 이제 겨울 다가올 때 지금 3차에서 오면은 아 그래도 우리 과 학생들이 많이 공부를 하고 있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그렇군요. 자 오늘 김선필 교수님과 이용훈 교수님 모시고 저희가 잡밥과 재밌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시는 고맙습니다.